네, 오늘 영상에서는 포뮬러 1의 무대 뒤에서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이삭 하지르의 성장입니다. 지금 이제 속도라면 막스 베르스타펜 옆자리, 그리드에서 가장 탐나는 시트를 차지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는 토토 볼프와 데이비드 쿨사드가 공통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의 포뮬러 1 너무 착해진 건 아닐까? 예전의 악역들이 사라지면서 스포츠 특유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루이스 해밀턴의 페라리 적응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본인도 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모든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삭 하지르, 지금 패독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 신인은 포뮬러 1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네덜란드에서 포디움을 기록했고 거의 모든 주말에서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활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로 헬무트 마르코, 레드불의 고문이자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그가 이삭 하지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죠. 정신력이 강하다, 맥스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평가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매 경기마다 발전하고 있고 모든 서킷에 빠르게 적응한다, 심지어 처음 달려보는 트랙에서도 말이죠. 자,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사실상 공식적인 추천서처럼 들리는 발언이었어요. 레드불의 두 번째 시트를 향한 강력한 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암 로슨 역시 이삭 하지르에 대한 평가를 아끼지 않았어요. 한때 레드불 본팀에서 짧은 기회를 받았던 그도 이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를 내고 있고 차분하며 다음 단계를 향한 준비가 돼 있다. 자신도 그 기회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발언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현재 베르스타펜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키 츠노다는 좀처럼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적고 실수는 반복되고 무언가를 터트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삭 하지르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관건은 레드불이 2026년에 그를 곧장 승격시킬지 아니면은 레이싱불스에서 1년 더 성장시키고 나서 기회를 줄지 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가 된다라는 건 현대 포뮬러 1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 가슬리, 알본, 페레스까지 그 자리에 올랐다가 무너진 선수들 많죠. 저 신인에게 그런 부담을 곧바로 안기는 건 성장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 꺾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르는 무언가 다르게 보입니다. 경기를 대하는 침착함, 결과에 대해 차를 탓하기보단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눈에 띄는 실수가 거의 없다는 점, 이 모든 게 그가 진짜 준비됐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줘요. 물론 베르스타펜과 같은 착오를 쓰면서 그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삭 하지르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레드불이 진지하게 고민 중인 현실적인 카드가 된 겁니다. 지금의 포뮬러 1, 트랙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그 밖에서는 뭔가 하나 빠져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악역의 부재, 크리스천 호너가 물러나고 로랑 메키스가 그 자리를 맡으면서 패독은 가장 논란을 몰고 다니던 상징적인 인물을 잃었습니다. 호너는 도발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언론을 다루는 법도 알았고 틈만 나면 라이벌들을 건드리곤 했죠. 그래서 어떤 팬들에게는 꼴보기 싫은 인물, 또 어떤 팬들에게는 절대적인 수호자였던 겁니다. 메르세데스의 토토 볼프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포뮬러 1에는 한 명쯤은 재수없는 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자, 호너는 그 역할을 즐겼고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연기했다. 전 드라이버이자 해설자인 데이비드 쿨사드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포뮬러 1을 복싱에 비유했습니다. 누가 링에 올라가서 웃으며 포옹하는 걸 보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갈등, 긴장, 충돌이죠. 사실 이런 라이벌 구도는 포뮬러 1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엔 프랭크 윌리엄스와 론 데니스, 그 이후엔 호너와 아비테불, 혹은 호너와 자크 브라운, 이런 갈등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트랙 위 경쟁에도 영향을 줬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팀보스들끼리 조용히 잘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볼프와 프레드 바서르는 친구고 자크 브라운은 대부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키스는 언행이 조심스러운 편이죠. 팀 운영에는 좋을지 몰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억지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포뮬러1도 결국은 쇼입니다. 이야기가 필요하고 긴장감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 역할을 해주던 인물이 사라지자 챔피언십은 어딘가 평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볼프 본인은 예전보다 훨씬 말을 아끼고 있고 자크 브라운은 가끔 날카롭지만 도발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패독 안팎으로 비어있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팬들이 볼프와 콜사드의 말에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의 포뮬러1 무언가 하나가 부족하다고요? 그 부족한 한 조각, 그건 어쩌면은 뭐 딱 하나 미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루이스 해밀턴의 페라리 이적. 최근 포뮬러1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면으로 불렸던 순간이었죠. 7번의 월드 챔피언이 어릴 적 꿈이었던 빨간 옷을 입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이 적응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90년대 페라리에서 달렸던 에디 어바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밀턴은 너무 늦게 왔다. 43, 메르세데스에서만 10년 이상을 보낸 뒤 전혀 다른 문화와 시스템의 마라넬로에 들어온 겁니다. 어바인에 따르면은 페라리의 문제는 자원도 역사도 아니에요. 문제는 고립입니다. 영국 팀들은 서로 인재를 주고받고 기술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만 페라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단일 조직으로 그 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하죠. 자, 그 차이가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이클 슈마허가 페라리에 왔던 그 시절이 떠오르죠. 슈마허는 상대적으로 젊을 때 마라넬로에 왔고 처음 몇 년간 우승을 포기하면서까지 팀을 키워냈습니다. 자, 로스 브라운, 로리번과 함께 시간을 들여 황금기를 만든 거죠. 하지만 해밀턴은 커리어의 후반부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시점에 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과연 그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여유가 남아 있을까요? 니코 로즈버그는 또 다른 측면을 지적했어요. 해밀턴의 이적 배경엔 스케줄도 있었다는 겁니다. 메르세데스에선 스폰서 행사만 연 60일에서 80일,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죠. 하지만 페라리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강해서 그런 마케팅 의존도가 낮습니다. 세바스티안 베텔 시절만 해도 스폰서 관련 일정은 1년에 고작 열흘 남짓이었다고 해요. 커리어 후반의 드라이버에겐 이 차이가 결정적일 수도 있겠죠. 트랙 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현재 챔피언십 포인트도 샤를 르클레르보다 뒤처져 있고 가끔 좋은 순간을 보여주긴 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해밀턴의 천재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적응이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질문, 과연 해밀턴은 슈마허처럼 페라리를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릴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이적은 결과보다는 감정으로 기억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두 존재, 해밀턴과 페라리, 그 무게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전 세계의 시선을 끌게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면은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결승선 채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